원숭이띠들, 집은 절대 부자가 될 집과 가난하게 될 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집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숭이띠의 집이, 재물이 절대 모이지 않을 가난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우리는 간혹에 엉터리 술사들이 저 집은 가난한 집이다, 집의 구조가 없다면 부자가 된다, 집의 구조가 없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주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사주 때문에 못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며, 더 크게 비약을 해보면 A형이 소심하고 예배형이라서 천재가 아니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더욱 이것이 현대식 아파트 구조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현대의 아파트 한 동은 거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한 동의 사람들은 전부 부자거나 전부 가난해야 되겠죠. 그럼 한 동 다 고쳐야 하는 것인가요? 이제는 이런 덜 떨어진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집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이러한 집이 되지 않도록 원숭이띠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앞사람이 망해서 나간 집입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요. 이러한 집에 들어가실 때에는 청소업체를 불러서 완벽하게 청소를 하시고 또 모든 기본 골경 역시 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변기라도 또한 싱크라도 교체를 하거나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망해서 나간 앞사람이 쓰던 물건이 그 어떠한 것도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흥한 기운은 따라가지만 망한 기운은 남는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흥한 좋은 기운은 가볍고 산뜻하기에 그 운의 주인을 따라가지만, 이 망한 기운은 무겁고 칙칙하기에 그 주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망하는 집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하지만 현대는 대부분 나도 모르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 할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바꾸세요. 물론 새로 구입을 하신 분들이야 모두 교체를 하거나 새 것으로 바꿔야 하겠지만, 전세라면 변기에라도 새로운 컵을 세운다든지, 교체가 어려운 부분은 청소업체를 불러서 완벽하게 청소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은 흥하는 집이 따로 있듯이 망하는 집도 반드시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웃음과 화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숭이들의 집이라면, 또한 가정이라면 무조건 부자가 될 집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식구들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밖으로 배회하거나 집안에 머무는 식구들이 거의 없다면 분명 여러분도 모르는 무엇인가 식구들의 무엇이게 불편함을 주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거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거실의 벽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의 사진은 제대로 걸려 있는지, 벽면에 그림들의 기운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거실의 하초나 꽃의 크기가 너무나 크거나 죽거나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소파가 낡거나 고장이 나서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곳 거실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이고 안락한 쉼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둘이 그 불편함이 나의 안락함을 해치고 나의 불편함을 만들어 밖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도록 만들게 되고, 이는 가족들의 대화가 없어지도록 만들고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치게 되어서 분명 이 집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을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집입니다. 이는 침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물론 그러하다면 자식들 방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그 불편함을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침대의 머리 방향이라든지 침실의 구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먼저 침대의 상태와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침대의 상태가 온전한지, 매트리스의 상태가 온전한지, 침구의 색상이나 벽의 상태는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침실의 청소 상태와 조명의 상태를 꼭 보십시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벽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꼭 보십시오. 원숭이들, 침실은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화장대의 거울이 정면에서 보이면 꼭 틀어두셔야 하며, 두 분의 사랑이 담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사진도 걸어두시지 않아야 합니다. 침실 하초가 있다면 작은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베란다로 옮기세요. 무서움과 공포스러움을 주는 그 어떠한 물건도 이곳에 두지 마세요. 원숭이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인간 역시 양의 활동과 음의 활동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침실은 음의 활동, 완벽한 수면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음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양의 기운 역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원숭이띠가 하시는 어떠한 일도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들이 하시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침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로, 식구들이 자주 아프거나 흉사가 계속되는 집입니다. 이는 분명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 이곳에 균형을 해야 하는, 균형을 깨는 물건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지, 이 날카로운 부분이 거실을 향하고 있는지, 또 위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환풍은 잘 되고 있는지, 화장실에서 타일이나 변기, 세면기들이 깨어지거나 고장나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원숭이띠들의 건강운을 해치고 집안의 흉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무엇이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으며 그 불편한 무엇이기 원숭이띠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명심을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